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위험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에만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급등주, 테마주 매매는 가족을 담보로 도박과 오락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매매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 따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폭탄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코스피 지수가 무려 3.43% 하락을 했는데 장 중에 8.38% 급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1조 165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이 5848억 그리고 개인이 4463억을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무려 5730억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그 방어를 했죠. 그렇지만은 외국인의 매도에 여기서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이어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하고 같이 뭐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어요. 지금 여기 코스닥 시장에 보면은 개인이 3,142억을 매도, 외국인이 1,752억을 매수, 기관이 1,297억을 매수를 했죠. 자,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그 낙폭 과대의 상황에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무려 13.56%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량 매도죠. 그러면서 지수가 7.01%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지금 내려온 것이 약 한 16, 7% 내려왔고 뭐 코스피 쪽에서도 이렇게 그 3일 동안 내려온 것이 뭐 약 한 9 내지 10% 정도 내려오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이렇게 그 걸렸어요. 사상 첫 서킷 브레이커라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검은 금요일, 그게 공포가 그냥 엄습해오는 이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30개 종목이 올라갔고 867개 종목이 내려왔죠. 코스닥에서는 50개 종목이 올라갔고 1282개 종목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종목이 내려온 이러한 양상을 보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의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뭐 다들 그 급락이에요. 9%, 9.99, 뭐 10%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9.9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9.43, S&P 500이 9.51%.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뭐 폭탄이 터지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다우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 폭락이 우리가 이제 1987년도예요. 10월 19일 날 이때가 블랙 먼데이인데 이때가 마이너스 22.6%가 하락을 했어요. 이 이후에 무려 33년 만에 최고 그러한 그 하락폭을 나타낸 이러한 그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우 지수가 10% 이상 떨어진 것이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뭐 미국의 대공황이죠. 1929년도 요때 뭐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총 합쳐가지고 4개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한 그런 그 폭락이었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그 하락한 이유가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는 것을 한 달 동안 막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여기서 뭐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여기서 뭐 단기 자금을 공급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그 양적 완화 정책 이러한 것이 결국은 맥히지를 못했어요. 왜? 워낙 여기에서 코로나19가 엄습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그 여기에서 트럼프 그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결국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30일 동안에 못 오게 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꽉 막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우 지수가 이 20%가 내려왔죠. 20%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베어마켓이라 그래요. 베어마켓. 그래서 베어마켓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약세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10% 정도 내려오면은 조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정장을 넘어서 20% 내려오면 베어장인데 지금 보면은 20%가 지금 여기에서 내려온 이런 그 상황이지만은 반밖에 내려온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여기에서 대형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꼭대기에서 지금 어제 내려온 게 반. 그러면 다시 또 내려오면은 아마 1850대 1800이 아니라 18,500대에 여기에서 내려오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7년도 요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이 결국은 다 여기서 뭐 내려오는 결과가 발생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거의 지금 뭐 다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요때예요. 요때가 이제 2017년부터 그러니까 약 한 2만 정도의 지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2만 1000까지 이렇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그동안에 올라간 주가는 다른 어느 대통령의 그 역대 증시 상승률보다도 거의 2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이것을 자기 치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치적이 날아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직 급했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인들의 그 미국 입국을 여기에서 금지하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S&P 500이 지금 보면은 뭐 다우 지수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그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20%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바로 베어장 약세장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 10%가량 이렇게 그 밀리는 것이 여기에서 끝이 아닌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S&P 500 지수 이 시장에서도 여기서 이제 S&P 500 지수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한 7%막 급락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서킷 브레이커. 이 서킷 브레이커가 한국에서는 오늘 뭐 코스피 지상,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걸린 이러한 상황에다가 지금 보면은 미국도 서킷 브레이커가 지난 그 9일날 또 걸렸었죠. 9일날 월요일날 걸렸다가 오늘 지금 미국 시장으로는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또 서킷 브레이커가 연속으로 걸리는 이렇게 사흘 만에 걸리는 상황을 재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면은 대형 그 증권사 임원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지금 이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오는 쓰나미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나미와 같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쓰나미라는 건 저 먼 바다에서 밑에서 뭐 화산 폭발을 했다거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파도를 치면서 육지까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육지에서 쭉 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완전히 바닷물로 초토화시키는 거. 우리가 그 저쪽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쓰나미 영상을 보면 봤죠. 근데 이것이 파도가 오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온 거는 잔파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미국도 이게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지금 뭐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그리고 뭐 일본 여기서는 뭐 일본은 별로 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올림픽 때문에 아주 쉬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란을 거쳐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바로 이탈리아로 갔죠. 이탈리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지금 1000여 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얼마까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이게 모범국이에요. 이 전염병을 이게 퇴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뭐 이게 검진수라든가 이 뭐 몇십만까지 뭐 20만을 넘네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미국 해봤자 별로 하질 않았어요. 일본 해봤자 이게 몇 명 되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쪽에서도 서서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마스크를 다 하고 다니는 상황이지만은 미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 공포 그리고 또 당국의 미국의 경제 당국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렇게 경제 부양책을 쓰는 것이 영 또 시장에서 와닿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이렇게 패닉이 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WHO 여기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여기서 선언을 했어요. 팬데믹이다 이렇게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공식화하고 난 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또 여기서 대선이 11월 11일인데 국민들이 또 여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30일 동안에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단 영국하고 아일랜드 이 두 국가만 빼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못 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비행기가 못 뜨면은 이 유류 가격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원유 소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인으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따 또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3일이면은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3일 자정부터 시행을 한다. 30일 동안에 이렇게 공포를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FED죠. 연방준비제. 연준에서도 여기서 단기 자금을 지금 공급을 여기에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단기 자금도 또 여기에서 유동성을 위해 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이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금액상으로만 한 72조 우리 돈으로 72조에 여기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 국채 매입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예요. 국채 그동안에 매각했던 거를 다시 사들이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단기 자금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계속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환배 조건부 채권이라고 레포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거래 한도를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거기에서 꼼짝도 안 하고 오로지 공포예요. 공포에 여기에서 질려가지고 주가가 급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이 2008년 금융위기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1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 동안에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3년이네. 그죠? 올해 이렇게 되면은 3년 동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무려 11년 동안을 여기에서 상승을 갔어요.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조정이 한번 와야 되는데 계속 끌고 올라간 것이 바로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기업 실적이 따라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여기에서 그냥 계속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첫째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양적 완화 정책,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여기에서 뭐 세제 인하, 세금 인하죠, 세금 인하. 그 다음에 뭐 SOC 사업 확대,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제재 완화 이러한 것으로 또 여기에서 끌어올렸다고요. 세금 감면하니까 여기 기업들은 남는 돈을 잉여된 돈을 또 재투자하고 일반 개인들은 거기서 세금 감면을 해가지고 들어온 돈을 소비를 누르고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SOC 사업, 사회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돈을 풀면서 시중의 돈을 유동성을 늘리고 그리고 금융제재 완화. 그러니까 증권사라든가 또 이게 대형 투자은행 그리고 또 대형 상업은행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규제를 누르다 보니까 파생상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여기서 자기네 나름대로 영업을 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다들 위태하다. 왜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전문가 미국의 분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워런 버핏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 워런 버핏 이분께서도 야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거품이
여기에서 끼어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근데 이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서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충격으로 팍 이슈가 돼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치력을 완전히 다 박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마 그 2017년도 이후에 여기에서 상승했던 거를 다 여기에서 끌어내리는 양상. 거기에다가 보면은 뭐 1850까지도 밀려 내려올 그러한 가능성. 그래서 다들 끝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또 보면은 유럽 쪽에 펜스 여기에서 부통령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수천 명이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뭐 수천 명이 감염이 된다는 것은 뭐 여기에서 이 기자들이 또 그런 질문을 했대요. 수천 명이냐 수십만 명이냐 그랬더니 얼버무리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국립 알러지 감염 연구소 소장이 수백만 명이 여기에서 감염될 수 있다 전염병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천 명이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수천 명이냐 수백만 명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을 안 했다. 이런 그 뉴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 뭐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찌됐든 그 감기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한국에서 우리가 그 여기에 이 전염병에 퇴치하고 또 여기서 확진자 찾아내고 치료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아주 굉장한 여기에서 우리가 그 디지털 시대에 아주 최고의 우수한 기술과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뭐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어요. 지금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럽 20이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안 했죠.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왜 워낙 여기는 제로 금리니까 금리 인하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 양적 완화 정책이죠. 자산 매입을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금리 장기 대출. 그러니까 뭐 금리를 아주 싸게 장기 대출을 기업들한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금리가 제로 금리면 뭐 0.25% 이런 데서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랬더니만 시장에서 반응이 야 여기에서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급락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바로 뭐 여기에서 이런 그 양적 완화 정책 유럽의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 부양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그 코로나 전염병이 결국은 엄습하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니었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유럽 증시도 말이에요. 급락을 했어요. 유럽 증시가 보면은 야 독일이 12.24% 엄청나요. 그리고 프랑스가 12.28% 이렇게 그죠? 플러스 12 플러스 18 거기에다가 보면은 영국이 10.87%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뭐 거의 뭐 초급락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탈리아가 전염병이 제일 창궐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16.92% 이렇게. 자, 이게 뭐 거의 초급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첫째가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한 상당히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제일 저기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여기서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입국을 금지하는 이러다 보니까 제일 여행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행주. 우리도 한국에서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주들 지금 난리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뭐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 하락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장기 저리 대출
이라든가 아니면은 추가 자산을 매입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여기서 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수 하락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특히 또 이탈리아 같은 데는 지금 계속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 보니까 여기서 뭐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완전히 금지하고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국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식료품 요러한 데만 상점을 문을 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셧다운 닫아라 이거예요. 왜? 이게 계속 사람들의 번져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그 모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그 병이라는 게 아직 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찌됐든 뭐 이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고 이런 그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유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가 비행기가 뜨지 않다 보니까 비행기 운항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4.48%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31불 50전을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브렌트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불 57전, 그러니까 7.18% 떨어지면서 33불 22전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말이에요. 사우디하고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잖아요, 서로. 여기서 이제 오펙에 제한하는 이 러시아가 이 감산에 대해서 노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고, 또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우리 가격 할인, 유럽에다가 8달러 배럴당, 그리고 미국에다는 배럴당 7달러, 아시아에는 배럴당 6달러, 이렇게 여기서 소위 말해서 디스카운트 깎아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인.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량 늘리고 깎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폭락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미국의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미국 여행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입국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확 여기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제유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오늘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항공노선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60만 배럴의 기름이 항공유라고 얘기하죠. 줄어든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보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또 미국의 선물 지수는 의외로 또 지금 슬슬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이에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무려 4%, 나스닥 선물이 아까 장 중에 이게 1, 2%가 하락을 했던 것이 지금은 4%가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또 S&P 500 지수가, S&P 500 선물 지수가 3.76%. 자, 이렇게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은 내일 또 현물 아침 시장은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미국 증시가 10%가량 3대 지수가 떨어지고 유럽 증시가 폭락하던 것이 지금 유럽 증시를 보니까 또 유럽 증시는 슬슬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보니까 영국이 지금 4.18% 상승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3.73% 상승이죠. 거기에다가 독일이 3.3, 그리고 보면은 유로스탁 50이 3.93%. 그러니까 유럽 증시, 이탈리아가 그래도 7%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또 거기에다가 미국의 선물 지수 상승.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는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많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서 전염병 코로나의 치료제라든가 백신, 우리가 치료제 그러면 아팠을 때 맞는 것이 치료제죠. 백신 그러면 미리 예방주사예요.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독감 백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리면 감기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어차피 사람이 여기에서 항체도 생기지가 않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앓고 나서 덜 아프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해열제를 먹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인간하고 같이 또 숙주가 돼가지고 인간 몸에 또 어느 겨울에 하나의 지나가는 유행병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라든가 또 여기에서 약이 나와야 되는 백신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나와야 되죠. 거기에다가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6%나 하락을 했어요. 대만이 2.87,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1.23.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중국 증시가 안 떨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오늘 뭐 우리 증시 떨어지는 거 보면 진짜 아까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털이 삐쭉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서 홍콩 항공성 엣지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많이 반등을 했어요. 1.14, 0.78%. 자,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말이에요. 무려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띄었어요. 야, 7년이면은 뭐 여기에서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장중에 하락한 것을 보면은 이게서 지금 오늘 얼마까지 했어요? 1680.60. 이때가 1680. 그러니까 이때하고 뭐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보면은 역사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다. 이런 뉴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추풍 낙엽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주 깜짝 놀라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10%가량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 증시가 개파락해가지고 떨어질 거는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많이 장중에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일단은 뭐 보면은 뭐 8.38% 하락을 했는데 1700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680.60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마감이 1771.44로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2001년이죠. 2001년 9.11. 우리가 여러분들이 9.11 테러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이 봤죠. 그러니까 2001년 그때가 이제 여기에서 바로 9.11 테러 이때 이후에 서킷 브레이커가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3%까지 아까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뭐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첫째가 여기서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러면서 이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 쪽에서의 급락이 결국은 우리 증시를 이렇게 급락으로 끌고 오는 이러한 양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막 동시에 이렇게 발동하는 양상이 돼버리고 말았었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다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 뭐 여기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그래도 여기에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보면은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었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늘 아까 장중에 또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어요. 무려 보니까 7.78%.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떨어진 것이 8.21%까지 급락하다가 그래도 이게 장중에 플러스를 보이니까 그래도 좀 반가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었죠. 자, 이렇게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4.7, SK텔레콤도 6.86, 현대차가 무려 8%나 여기 급락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49%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전 업종 지수 보면은 뭐 다 대패를 밀어놓은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오늘 변동성이 25.05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특히 보면은 뭐 운수 장비 무려 6.98% 떨어졌고 전기전자는 그래도 아까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마이너스 1.79 많이 회복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운수 장비 그리고 운수 창고 그리고 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유달리 많이 떨어지는 하루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1650억을 팔고 기관은 또 5848억을 사고 개인들이 4463억을 샀는데 그러면 여기서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팔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1000억을 여기에서 1650억을 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 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무려 7615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여기서 3000억을 3224억이죠. 개인들이 무려 423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IT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집중 매도 그리고 또 기관과 개인은 집중 매수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또 보면 운수장비 그러면은 아까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것이죠. 무려 1477억을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아냈네요. 기관까지 매도를 하는 이러한 양상에서 무려 1463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의약품 그리고 화학 쪽에 매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화학 쪽에서는 기관이 받아냈고 의약품은 기관과 개인이 골고루 받아대는 이러한 그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연기금이 말이에요. 무려 5,73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5,730억을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IT주를 많이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를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보면은 연기금도 뭐 처음에 오전에는 한 200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그래도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점심때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나서 무려 5,700억씩이나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렇게 그 매수한 것이 보면은 2007년 12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매수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IT 쪽으로 이렇게 주로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이게 참 외국인이 오늘 1조 1650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9일날 지난 9일날이죠. 9일날도 보면은 1조 3125억을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려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판 게 10조입니다. 10조. 야, 10조. 거의 뭐 11조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11조를 여기서 팔고 있는데 그렇다고 집중된 것이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집중된 것은 바로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대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은 33만 6천 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고 오늘 기관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 셉니다. 오늘 기관하고 개인들은 뭐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신용으로 10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면은 뭐 삼성전자를 지금 아까도 제가 물어보니까 뭐 주식하신 지 6개월 되신 분인데도 그분한테도 물어보는데 지금 삼성전자 사면 어떠냐고 주변에서 왜? 이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뭐 매일 TV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증권사에서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시황이 좋아진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다들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문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들의 신용 금액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외부의 주식을 모르시는 개인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집 살 거를 이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억압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유동자금이 이렇게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10조 이상을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었죠. 이렇게 10조 이상. 자, 이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뭐 개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파는 게 다른 것보다도 야 이제 한국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그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 시장이 파는 이유는 야 지금은 위험 자산에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위험 자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그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양상을 현재로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외국인이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작년이죠. 모건 스탠리,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리밸런싱 이때도 20일 이상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셀링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여기서 뭐 신약 개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정부 정책이 또 여기서 외국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이죠. 우리가 한국 정책뿐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서 조합이 됐을 때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 증시가 이렇게 그 반등이 조금 좀 나온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 아시아 이 국가에서 일단은 뭐 일본 같은데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했어요. 먼저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유동성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또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각 국가들이 굉장히 그 여기서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압박을 받는 이런 그 상황이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여기에서 보면은 종합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5G 네트워크 건설 차세대 인프라 건설을 여기서 하겠다 이런 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IT 업계에는 호재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5G 하면은 그 속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폭락장에서 연기금은 IT주를 주워 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에서 제일 많이 사들이는 이러한 거가 누구였었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업종 종목별. 자,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어요. 연기금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어요. 뭐 비록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연기금, 보험 이쪽에서 하이닉스 쪽에 사고 있고 삼성전자도 또한 이렇게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5천억 이렇게 그 산 이유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앞으로 업황이 좋다는 그런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게 지수의 그 방어적인 역할을 하려고 결국은 이렇게 그 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순매수 이렇게 그 오늘 5천억씩이나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2007년, 2007년이면 한참 전이죠.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거의 뭐 최대 그 규모로 이렇게 그 연기금에서 이게 그 IT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이때 뭐 한 5,900억 정도 이렇게 그 매수를 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연기금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니까 이쪽에 한 1931억 오늘 한 5천억 정도 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금액상으로 삼성전자를 1931억을 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보니까 672억을 샀어요. 627억이네. 627억을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IT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연기금에서는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방어적인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인 이런 그 상황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죠. 200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8월 달에 주가가 막 급락을 했었어요. 이때에서 이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어느 정도 샀냐 그러면은 5조를 샀습니다. 5조 9천억을 샀어요. 이렇게. 그리고 작년이죠. 여기에서 작년 8월 달에 중국하고 이 미국하고의 그 무역 분쟁이 제일 격화됐을 때 이때도 여기에서 사들이는 게 매일 최대한 5천억 이상 이렇게 사들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계속 저가에 사가지고 이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에 연기금에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을 했다. 이런 거를 뉴스에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연기금이 이렇게 우호적인 면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 지수를 방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 야, 외국인들은 지금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10조를 팔았어요. 10조. 야, 엄청나게 팔았어요. 지난 24일 외국인들의 자료를 보면은 2월 달이죠. 2월 24일에서부터 지금까지 판 게 뭐 약 한 11조입니다. 10조는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11조 가량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 2008년 금융위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2011년도에 남유럽의 그 국가들의 재정위기, 이때 판 거보다도 훨씬 많이 이렇게 그 파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그 10월 달에 이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금융위기 때, 그때 판 것이 한, 4조 6천억 정도. 4조 6천억 정도.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4조 6천억을 팔았는데, 오, 지금 판 것이 얼마를 팔았어요? 무려 11조 가량을 매도를 한 것을 보면은 그때를 훌쩍 뛰어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유럽 재정 위기, 이때 또 판 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5조 9천억 정도 돼요. 5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이때 2008년하고 2011년 팔았을 때 이때 판 거가 이거 뭐 한 4조 몇천억, 5조 9천억 이런데, 지금 이게 채 한 달도 안 돼서 2월 28일 이후에 2월 24일 이후에 판 게 10조가 훌떡 넘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국내에 총 지금 581조의 이 상장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 11조 팔았어요. 그럼 아직도 얼마가 남았어요? 570조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기에서 총 시가총액이에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570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이걸 다 팔지는 않겠죠. 이게 뭐 570조에 지금 뭐 11조 해봤자 조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미국이 그래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약 한 25조 정도. 미국이 한 25조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여러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야, 이거 한국을 벗어나자. 이게 그러면 570조 중에서 이걸 다 팔아야지 한국을 떠날 거 아니에요. 570조. 그러면 우리 주가는 완전히 엉망진창 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판기 11조 정도. 그러니까 더 팔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70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11조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10조, 20조 뭐 이렇게 계속 팔아나가면은, 그러면 이걸 누가 삽니까? 바로 지금은 개인들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소위 빚을 내서 신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집 살라고 했던 외부 자금들, 이 외부에 있던 자금들이 야,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연기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뭐 우리가 아무리 산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570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70조.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속 팔 수는 없겠지만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은 외국인들이 겨우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여기에서 그 전염병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거든. 그러니까 셀코리아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아마 우리 시장 외, 한국 외에 다른 국가에까지도 아마 이렇게 그 팔아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집중된 것이 이쪽에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ATM기라 그랬어요. ATM기. 여러분들이 ATM기의 의미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D기의 의미가 틀려요. ATM기는 여러분들이 은행이라든가 각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돈을 입금시킬 수도 있고 돈을 인출할 수도 있어요. CD기라는 것은 돈을 입금은 안 됩니다. 인출만 됩니다. 이거는 학교라든가 이런데 학생 애들이 돈 뭐 없으니까 뭐 늘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카드 캐시카드 가지고 돈을 빼서 쓴다거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외국인이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빼갈 수도 있고 그만큼 자유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만만한 게, 거기에다가 빼가지고 가면은 이게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개인들이 그냥 개미 군단들이 막 달라붙어요. 거기다가 연기금이 여기에서 또 방어를 해줘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빼가고 마음 놓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매일 인출량을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거래량을 완전히 정지를 시키고 여기서 인출을 못하게 가게끔, 왜 잘못하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외화 자금의 쇼티지라든가 급격한 그 환율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인들이 24일 이후에 인출한 것이 11조가 지금 여기서 다 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때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서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것을 자기가 압박을 받고 있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는 조금 좀 우리가 체크하면서 더 봐야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공매도 금지를 시켰어요. 공매도. 자, 공매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갚는 거예요. 근데 이 공매도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여기에서 주로 많이 쓰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써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리고 개인들은 거의 못 씁니다. 개인들을 못 써.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개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공매도를 여기에서 6개월간, 그러니까 보니까 날짜 보니까 3월 16일이에요. 월요일 날. 3월 16일부터 9월 15일 이러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단 공매도를 여기에서 정지를 한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급락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기관들의 공격, 공매도 공격을 안 받는 것만 하더라도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공매도 제도가 아주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거는 또 아니에요. 주가가 막 이렇게 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올라갔을 때 공매도 쳐가지고 내려오게끔 또 하는, 이 셀트리온이 특히 그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계속 들을 수가 있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그거 놔두면 또 끝없이 올라가 버리면은 실제로 여기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또 사지를 못해요. 너무 고평가, 이게 실적 대비해 가지고 고평가되면은 그냥 그때 이제 공매도 치면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평준화되고 이러한 것이 하락을 이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급락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손실을 또 많이 끼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를 일단은 금지를 한다. 거기에다가 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제한했던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는 이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좀 완화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증시 급락에 대해서 조금 개인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 이것이 제일 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유는 불안, 한국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위험 자산에 대해서 불안. 예,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제일 공포가 아무래도 전염병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전염병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다들 일본도 재팬, 일본도 그렇고 지금 다들 여기에서 어떻게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 확산될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간다, 이것을 예단하기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곡점이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 서서히 대두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치료제, 이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약이 없잖아요. 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생제 열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 이거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별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일단은 해열제를 주잖아요. 저도 감기 수시로 걸려요. 가면 해열제 주고 목이 벗다 그러면 항생제 주고 거기에다가 폐렴 그러면은 폐렴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근데 이거는 폐렴의 종류의 한 그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생전 처음 우리가 보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인간의 항체가 여기에서 저항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아마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모든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 정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기서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 이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그냥 급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게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뭐 보면은 13조, 11조.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바짝 마르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 5조, 4조 뭐 이렇게 나가는데 13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던지는 거를 개인들이 받고 또 기관이 연기금이 받다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늘어나요. 자,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지금 뭐 8조 1천억.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규모가 크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도 많은 때가 있어요. 왜? 워낙 그 장이 안 좋을 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주가는 급락하는 양상. 그래서 이게 조금만 지금 제일 지금 월요일 날 두려운 거예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 이 개인들 반대 매매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들이 지금 이 신용 물량 출하가 됩니다. 이 신용 물량이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많은 개인들한테 담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문자들이 증권사에서 많이 갔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신용이라는 건 외상하네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억 5천 정도 이렇게 종목마다는 좀 틀리지만은 이 정도 이렇게 2.5배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거의 3배 가량 예를 들어서 10%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30% 떨어지죠. 그러면 당장 담보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자 간다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웬만한 종목군들이 10%, 17%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구경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 이 월요일은 급락장이 연출이 되면서 개파락이 돼가지고 쫙 밀릴 거예요. 왜? 이 신용으로 사가지고 반대 매매에 나오는 물량은 하한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한가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 이 전광판이 새파랗듯이 우리 종목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이 보면은 관심 종목군에서 다 하한가 종목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반대 매매 나온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하한가에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서 시초가에 그냥 던져버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좀 마음 단단히 먹고 그러한 것에 또 가슴이 또 쫄려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지 말고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할 때죠. 바로 요때 반등이 이제 여기 주가가 여기서 와가지고 반등할 때 첫째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고 주식이 100%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주식을 30% 내지 20%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금 보유를 20-30%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현금이 한 50% 되고 주식이 50% 되든지 아니면은 주식이 한 60% 현금이 40% 되는 분들은 절대 여기에 현금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쓰지 말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현금이 100%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언제 돌지 모르니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가지고 현금 비중하고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지금 현재로서 이것이 여기에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여기서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서 그때까지 돌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좀 힘든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월요일 날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파락하면서 하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용 물량 출하 때문에 반대 매매 상황.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한가 가고 막 이랬다고 해가지고 거서 매도하고 나오면은 손 털고 나오면은 바닥이에요.
바닥이라는 것은 밑에 더 내려와도 여러분들이 사지를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빨 깍 깨물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장도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힘내고 참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좋은 때가 돌아옵니다. 지금은 우리만 한국의 내 주식만 또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08년 금융위기 1997년도 IMF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분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2008년 이때가 금융위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내려온 거 보면은 코스피 쪽에 지금 이렇게 이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거예요. 무려 2000 이상에서 890까지 여기에서 1년 내내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한가까지 막 오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볼 때 뭐 그렇게 별로 뭐 저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것이 911 그러니까 2018년 911에 몇 년이에요? 이때 최고의 이란 2001년이죠. 9.11 테러가 2001년 이래 18년 이래 최저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든 장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8년도 이렇게 견뎌왔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지수가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변곡점이 생겨가지고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힘든 마음 추스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그 장이 지금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그 선물이 상승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낙스닥 선물이 5.65% 그리고 S&P 500 선물이 5.1%나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유럽장 보니까 유럽장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다 4에서 3%가량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장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질 것 같은 이러한 그 예감은 드는데 그래도 일단 뭐 여기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머릿속에다가 넣어두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